자, 안녕하세요. 비마입니다. 오랜만에 공개 영상으로 뵙는 것 같네요. 사실은 어제 비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지 못해서, 어제 하지 못한 짧은 일일 시황과 또 오늘 새벽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미 연준의 FMC가 있었는데, 사실 7월 FMC는 전통적으로 그 무게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긴축 정책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어,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자 저도 이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3시 반에 미 연준 의장이 하는 기자회견까지 시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도 어떤 짧게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공개 영상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할까요? 사실 뭐 경제나 매크로 영역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아무래도 코인 유튜버들 역량 때문인 것 같은데 코인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제 뭐 뉴스 읽기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트만 분석을 하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본 코인 유튜버는 자기가 뭐 20년 넘게 투자 생활을 했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전문가 활동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차트가 중요할 뿐이지 뭐 그런 재료들이나 이벤트들은 다 세력의 농간일 뿐이라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한 최근 5, 6개월간 있었던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한 흐름은 시황이 다 틀렸어요. 방향성 다 틀려놓고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이 미국 정부가 또 미국 연준이 어마무시하게 돈지랄을 해가지고 차트가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거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매크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태생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08년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과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각국 정부들이 사실 시장의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무슨 화폐에 대한 타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그런 과도한 유동성을 푸는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매크로의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비트코인이 움직인 큰 방향성들을 보면은 그런 유동성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상품이에요. 지나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고 있는 차트가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 사실 뭐 요 정도 영역에서 뭐 매크로 영역 뭐 유동성 정책이 뭐 긴축을 시작했니 언제 시작하니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이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런 작은 단계 및 사이클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나 보면은 굉장히 큰 사이클, 큰 단계에서는 그런 유동성 정책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FMC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FMC가 있는 날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야, 금리 인상을 했대 오늘. 금리 동결했대? 그럼 뭐 시장 좋은 거 아니야? 야, 근데 왜 오늘 떨어지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FMC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웬만해서는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과 크게 벗어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든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는 부분은 미래의 가격 흐름을 예측해가지고 그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나 정책들이 어,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의 흐름이 향후 뭐 1년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느냐, 또 부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그 예상과 많이 벗어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직접 판단을 할 줄 아셔야지,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좀 꼼꼼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FMC로 돌아와가지고 자 오늘 FMC는 사실 이제 FMC가 시작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예상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예상은 어,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문제죠. 시점. 그리고 방법. 어, 우리가 뭐 MBS라고 부르는 모기지 채권부터 지금 뭐 미국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다 보니까는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뭐 MBS 채권, 모기지 채권부터 먼저 어, 매입을 줄여버리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국채랑 MBS 둘 다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을 거고 뭐 시점에 대한 예상은 내년 1월부터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어쨌든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긴축을 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이니만큼 사실 긴축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이미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죠. 심한 상황인데, 이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죠. 고용지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통화정책, 연준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죠. 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FMC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 이전에 고용 수준을 달성을 하려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연준의 입장이었으면은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약간 FMC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도 이미 좀 발성이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준 의원들도 있었는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는 아직 도달을 못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연준 의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연준 의장의 의견을 따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어땠느냐? 실제로는 어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은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시점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보통 FMC가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은 우리가 FMC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매파적이었냐
아니면은 비둘기파적이었냐, 뭐 호키시했냐, 도비시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적으로 펼쳐나가는 부류들을 이제 매파라고 부르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통화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하죠. 연준 의장은 사실 이제까지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더라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시장상을 충분히 보고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라면은 사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보는 와중에 드는 생각은 약간 얘가 간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본다라기보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일로 갔다가 그 다음 발언에서는 이렇게 가고 좀 너무 이렇게 왔나 싶으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요 부분은 어차피 판단의 문제고 어떤 판단의 문제고 이제 정확하게 나온 시그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은 아마 예상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내년 초, 내년 1월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스탠딩 레포라는 게 이제 뭐그 내용은 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킵하도록 하고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붕괴가 올 수가 있죠. 사람들이 채권 플레이어들이 채권을 팔아 제끼기 시작하면은 채권 가격의 하락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한 일종의 방지책 중에 하나로서 언급되던 게 이제 스탠딩 레포인데 일단 이번 FMC를 통해서 스탠딩 레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조만간 그러니까 준비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 작업. 그러니까 긴축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아마 예상하고 비슷하게 내년 1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뭐 상황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상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어, 이미 FMC 이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연준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 예상과 맞춰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좀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일시적이다라고 보통 우겨왔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섰죠.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에 굉장히 큰 파격을 준다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요 상황에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줄타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좀 위협을 줄 정도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드를 취하면은 실제로 생기지 않을 인플레이션까지 생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은 허용될 만한 표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지표와 관련돼서도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을 알린 만큼 스탠딩 레포라는 것으로 알린 만큼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시장의 예상과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스탠스 차이에서는 조금
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걸로는 좀 어느 정도 논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점, 이제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공개 방송에서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개 방송이니까 과거에 어떤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상승이 나올 것이고 4만 불 이상으로 4만 5천 불 이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했을 때 비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아마 무엇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테슬라와 같은 어떤 시장 신규 참여자들, 그런 테슬라와 비슷한 덩치를 가진 새로운 시장 참여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재료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단기 추세가 지금처럼 단기 추세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뭐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쇼 커버링, 쇼 스퀴즈 형태의 흐름으로 굉장히 빠른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뭐 당장 여러분들 뭐 이날이었죠. 이날 이 상승이 터지고 나서 뉴스에 다음날 그날 아마 그날 뉴스에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거 뭐 아마존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상승 이유가 쇼 스퀴즈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 이런 재료들 상승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뉴스로 이런 얘기 들으면 대체 뭐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 듣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만큼 사실 굉장히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예측을 해야죠. 근데 저한테 뭐, 이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을 쌓이고 시장을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이러한 장의 흐름을 여러 번 경험하시게 되면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뭐 예측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이제까지 이었었던 흐름들이 반복될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추세의 움직임에 대한 짧은 시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비트코인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올라가고 있는 사실 요때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라는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쇼스키즌까지 내면서 한 번에 상승을 했다가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한 번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바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을 좀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그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갈림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사실 잘 올라왔어요. 다시 가격대를 회복을 하면서, 지금 오늘 FOMC가 있으면서 어떤 변동성을 좀 줬는데, 이 변동성에서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어제 오늘이네요. 어제 오늘 요 상승을 했던 구조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남은 구간 자체는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요 자리는 어느 정도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상승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한 번은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 단계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텐데 이제 상방에 남아 있는 추세선들이 좀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추세선들이 사실 요 추세선과 요 추세선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라왔던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하고 진행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이후에 이 추세선이 테스팅 될 수는 있는데, 뭐 이 추세선은 이번에 테스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조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요 하락 자체를 상승으로서 깰 수 있는 위치는 사실 요 자리가 되기는 해요. 요 자리가 되기는 한데 이제 시간의 문제일 거예요. 시간의 문제.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을, 이제 가격에 대한 흐름을 지금 자리에 사실 고정을 시켜놓고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끌게 되면은, 어쨌든 이 하락에 대한 종료를 알리는 구조 자체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비공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를 깨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상승이. 그러니까 시간으로서는 8월 3일 정도가 됩니다. 8월 3일.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사실은 가격을 좀 더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횡보를 시키다가 하락에 대한 조정을 맞는 것이 뭐 알트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가격적으로도 우리가 뭐 하단에서 매수 잡은 걸 좀 이 자리에서 한번 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가격이 올라오는 게 유리하겠죠. 비트코인의 흐름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시황한 이후에 아직까지 그 흐름 자체를 깨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변한 건 없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상승 반전이 나온 이후부터의 흐름 자체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는 조정 자체를 뭐 약간 복합 조정 형태로 진행을 뭐 이런 형태로 해버리고 요 하단을 한번 깼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뭐 ABC 혹은 1, 2, 3에 대한 패턴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요 자리에서 한 번에 대한 하락이 더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조정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냥 구조인 거죠. 어쨌든 요 올라왔던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최소 10화에 대한 상승 정도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뭐 성공적으로 하드포크가 진행된다라면은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강한 상승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이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더리움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어차피 이따 저녁에 또다시 비공개 방송은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저녁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